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조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냐면 논술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하실 때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하셔라.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전문가잖아. 그래도 어? 박사인데. 박사는 글 쓰는 글쟁이야, 글쟁이. 글은 엄청 잘 써. 거기에 이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스킬스예요. 스킬이에요. 논술을 어떻게 써요? 어떻게 쓰긴 이거예요, 스킬? 요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을 원고를 준비해서 다 정리를 해와서 작년에 했던 거에다 또 플러스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고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콤마를 적당히 쓰십시오. 콤마를 적당히. 이건 뭐 그렇게 무지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뭐가 중요해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글을 읽는 건 어디서 한번 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술 스킬은 누구를 위한 거? 나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 채점자를 위한 거. 채점자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시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에서 저 이런 의도에서 썼는데요 라고 나한테 어필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의미가 없어요 그거. 음식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맛있다고 얘기하면 뭐하냐고. 손님이 와서 맛없다면 끝이지. 오케이? 무슨 말 하냐면 요 쉼표를 적당히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읽어가는 사람이 쉼표가 있으면 그만 딱 끊어 읽어. 그럼 뭐냐면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가 돼. 아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읽어. 그런데 쉼표가 없으면 얘를 쭉 읽어. 그럼 어디가 머리인지 꼬리인지를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표. 근데 쓰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쓰는 사람, 너무 안 쓰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좋을까? 그래도 너무 많이 쓰는 사람과 너무 안 쓰는 사람.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나아. 그래도 자꾸 끊어 있는 게 나아. 채점자는 안 끊으면 읽다가 숨 막혀서 채점자 돌아가셔.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쉼표가 잘 안 써져요. 그럼 얘를 언제 하는 거냐면 나중 다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퇴고에서는 꼭 쉼표를 적당히 갖다 집어넣으시도록. 자, 없음과 많음 중에서는 뭐가 낫다? 많음이 나아.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냥 넘어가세요. 없음보다는 많음이 좋은 거니까 꼭 좀. 아이고. 쉼표를 항상.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첨삭해 줄 때도 쉼표를 굉장히 좀 자주 쓰는데, 두 번째는 동일한 언어와 동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이거 예 들었던 건데, 옛날에 예 들었건데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예인데 한번 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첨삭하다가 있는 글 그대로 쓴 거예요. 학교에서 주로 이거 썼다가 지울 거예요. 사용하는 매체는 제가 오늘 칠판을 많이 했어야 되니까
대부분 PPT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건 이제 썼다 지울 거니까. 잘 썼죠?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대부분 PPT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좋은 걸 아니야? 선생님 뭐가 동의라고 뭐가 동의였는데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대부분 같은 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학교에서는 주로 PPT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사용하는, 활용하는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미대생만 이 단어 쓰는 거예요. 전공이 미술인 사람만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리고 또 덧붙여서 동의어를 계속 쓰면 없어 보여. 그 동의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지 마세요. 단 첫째, 둘째는 시험 끝날 때까지 쓰세요. 이따 얘기하겠어요. 세 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또 세 개 써라. 첫째, 둘째, 셋째. 왜냐면 한 컷당 세 개가 있는가를 봐서 채점을 해요. 그 다음 것도 또 세 개가 있는가를 봐. 근데 그 세 개가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우리는 없어요. 거기다가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그럼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대부분 PPT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한번 줄여보세요. 학교에서는 주로 PPT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그치? 사용 빼고 대부분 빼고 학교에서는 주로 PPT 이렇게 쓰면 되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PPT나 동영상 자료이다. 이해됐죠? 이게 같은 말이야.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PPT나 동영상 자료이다.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매체는 대부분 PPT나 동영상 자료이다. 이렇든지. 그래서 동의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근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막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안 쓰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도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너무 친절하게 쓰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논술은 논거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굉장히 뻣뻣한 글이에요. 정말로 뻣뻣한 글이거든요. 소설이 아니에요. 대부분 PPT와 뭐를 사용한다. 끝. 왜? 그래서 논술에는 형용사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매우 예쁘다? No. 그냥 이쁘다. 끝. 매우는 누구 거야? 네 거잖아.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끝. 알겠죠? 근데 이쁘다 그랬으면 매우든지 조금이든지 이쁜 건 이쁜 거잖아. 그러니까 동의가 돼. 근데 매우 이쁘다 아닌데 매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쓰는 거 논술은 아까 말씀은 단 뭐라고요? 뭐는 꼭 논거는 명확해야 돼. 그냥 이쁘다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쁘다. 끝. 아시겠죠? 그렇게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덧붙여서 형용사와 부사도 되도록. 알겠죠? 되도록 X 쓰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썼다가 지워야 되니까. 저도 많이 쓰는데 뭐뭐의라는 말 저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이 의라는 게 이게
일본어에서 우리 일제강점 어제가 경술국치일이었는데 알고 계세요? 경술국치일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되고 그런 날인 것 같아요. 28일이 경술국치일이었는데 이게 일본어식이에요.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우리 한글이 전부 다 국어 선생님 요즘 들어서 한글에 그 사이 시옷 붙이대 이거. 옛날에는 회집이었는데 요즘 회 시옷집 이렇게 쓰대. 횟집 이렇게 쓰대. 저는 라떼라 아직도 횟집 이렇게 써.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옷을 쓰고 있더라고. 이게 사이 시옷 같은 이 시옷이 뭐냐면 일본의 노 표현이거든요. 왜 그렇게 갔는지 전 모르겠어요. 전 국어학자 아니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해석이 너무 많아요. 김인식의 책은 뭐예요? 아, 김인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 No. 그거일 수도 있어요. 김인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 근데 내가 집필한 책일 수도 있잖아. 김인식이 보는 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가 해석이 너무 분분해질 것 같으면 쓰지 마라. 풀어서 써라.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쓰지 말라고 아니고 해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풀어서. 아시겠죠? 해석이 필요하면. 그래서 해석 필요시 풀어서. 그럼 선생님이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퇴고할 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고는 꼭 해야 돼요. 한 줄을 더 쓰느니 나는 퇴고할 거예요. 왜? 한 줄 그거 써서 1점을 더 맞고 안 맞고 판가름되는 확률보다 퇴고를 해서 1점 더 맞고 안 맞고 하는 확률이 몇십 배 높아요. 왜? 은는이가가 틀릴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 있어요. 나는 아닌데 쓰고 나면 나중에 보면 은는이가가 빠지고 잘못돼 있고 주어가 달라지고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수업 시간 늘리겠다. 학생은 어쩌고 저쩌고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가 교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학생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나와. 그럼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 주술목이 없어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주술목이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중어. 어디서 들었어, 그치? 공식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퇴고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때 확인하도록. 일식집에서 밥 먹는 집 국수집 중에 소노야라고 있는데 아세요? 소노야? 그럼 웃음 소자에다가 노의 그냥 야는 집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소노야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집 메뉴판에 일본어로 소노야 이렇게 써있고 소노가 이렇게 써있는 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그 밑에 웃음이 가득한 집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이 알겠지?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풀어서 쓸 것 굉장히 많아요. 꼭 좀.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풍부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제가 강조합니다. 풍부성. 근데 이 풍부성은 뭘 갖고 쓰는 거다? 풍부성은 생각하면 풍부성은 뭘 갖고 쓰는 거냐면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WH, why and how. why and how가 있어야 뭐가 된다, 얘가 있어야 뭐가 돼요? 논술이 되어요. 얘가 없으면 뭐가 된다? 얘가 없으면 서술이야, 서술. 우리는 서술이 아니고 논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풍부성이 그렇게 중요해? 예, 중요는 해요. 자, 우리 배점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논제당 15점 내지 16점이죠. 4개. 4, 4, 16. 그 다음에 나머지 4점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 갖고 하는 거. 그 얘기는 뭐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2, 3점이 확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잘 썼는데요? 잘 썼어. 근데 어떻게 잘 썼어? 핵심어가 빠지고 네 말만 썼어. 그럼 그거 점수 내려가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어떤 곳에는 제가 A4용 답안지 한 장만 쓴대요.
써도 돼요. 핵심어만 쓰면 되잖아요. 예, 써도 돼요. 그러면 10점, 11점, 많아야 12점. 과락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핵심은 다 있어. 그분 수업에 맨날 그것만 갖고 수업한대. 저한테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내가 뭐 그 수업 들은 게 아니고 나는 뭐 귀 없어. 다 있지. 이유는 뭐? 여기 없는. 그럼 그게 논술이 아니고 서술이 된단 말이야. 핵심어 빠진 헛소리 X. 핵심 없는 헛소리는 X에 다. 두 번째, 핵심어만 있어도 그거는 그냥 겨우 과락 면하는 거. 9점, 10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쓰라고 해놓고 또 왜 또 갑자기 부담 갖지 말아요. 오래간만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저 미쳤나? 내가 미쳤나 그랬나? 저 미친놈 그러지? 저 미친놈? 나한테? 그런가? 무슨 뜻이냐면 써야 되긴 한데 여기에 부담을 가지면 그 다음 글이 안 써져. 자, 우리는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돼. 시험 보는 거 60분 안에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풍부성을 위해서 얘를 자꾸 생각해서 쓸 거냐? 아니면 이거를 놓치더라도 다음 거를 쓸 거냐?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더 낫다? 다음 거 써야지. 이거는 0.5점 내지 1점이 왔다 갔다 한다면 다음 거 못 쓰면 2, 3점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해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줄 남기기. 줄을 남겨놓으시고 혹시 다 쓰고 나서 시간이 되면 차후에 보강해라. 알겠죠?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또 얘기해.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답안지잖아요. 아는 사람들, 그쵸? 5줄씩 돼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굵은 줄이 하나 있고 5줄 있고 굵은 줄이 있고, 그렇죠? 이 점선은 왜 쳐져 있는 거냐? 채점자를 위해서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맨 앞에 이제 그 주의사항 보면 나오겠지만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써야 되고요. 이걸 벗어나면 채점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뒤에다 쓰면은 짜증나니까. 대학 같으면 써도 되지만 X, T 그럼 되지만 채점자를 위한 거예요. 100%. 선생님 저는 글자가 쪼만한데 어떻게 해요? 반 나눠서 여기다 2개씩 써도 돼요. 2줄. 그러면 채점자가 현명하고 볼 거예요. 짜증내면서 그래도 봐주긴 해요. 근데 이게 짜증나면 잘 안 봐줘. 선생님 저는 글자가 너무 큰데요. 2줄씩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 나눠서 써도 된다. 2줄을 한글 써도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 나눠고 밑에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얘가 첫 번째 답안지잖아. 그럼 두 번째 답안지 써. 어떻게? 그럼 첫 번째 답안지 여기서부터 써도 돼. 지금부터 쓰겠다 그러고 두 번째로부터 가도 돼. 언놈이 뭐라고 하지? 않아. 아시겠죠? 남겨놓으세요. 3줄, 4줄, 5줄 상관없어. 내가 그랬잖아. 승질 나갖고 처음부터 닫고 맨 밑에부터 다음부터 쓴다 이렇게 써도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비워놓고 다음 거를 쓰시도록. 그래서 이유, 근거, 풍부성이 그거니까는 써야 되긴 한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남겨둬라. 자, 그 다음 3개 쓰시오. 자, 3개 쓰시오라고 2개 쓰시오, 3개 쓰시오 있잖아. 그치? 그럼 3개 쓰시오 그러면 몇 개 써야 돼? 3개요. 3개 쓰시오 그러면 꼭 3개. 아유 더워. 꼭 3개예요. 이유는 해설 앞에 주의사항에 3개 쓰라고 할 때 4개째부터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3개. 그럼 이때 어떻게 써라? 잘 보세요. 3개. 어떻게 쓰라고? 첫째, 이거 빼먹지 마세요. 3개 쓰라고 그러는데 그 3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무슨 뜻이냐? 3개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2개 시켰으면 반반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짜장면, 짬뽕. 근데 이거를 막 섞어갖고 줘버리면 이게 짜장면이 짬뽕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요. 첫째 반반 짜장면, 그 다음에 이때 반반 짬뽕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섞어서 써버리면 채점하는 사람이 그걸 기분 좋게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이렇게 나눠갖고서는 채점하려나? 어떻게 채점해? 그냥 1개. 그럼 어떻게 돼? 읽지도 않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1점 감. 아시겠어요? 첫째 꼭 쓰세요. 셋째 꼭 절대 꼭이에요. 이건 절대 꼭.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문단을 구분하는데 선생님 문단을 어떻게 구분해요? 문단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논제별로 구분을 하세요. 그럼 논제별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뭐죠? 서론 하나, 결론 하나, 그 다음에 본론 4개. 이해됐어요? 말뜻 이해됐죠? 서론 쓰고 그 다음에 문단 구분해서 그 다음 쓰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앞에 이렇게 다 맞춰서 쓰는데 뒤에 끊쳐도 그러면 이게 다음 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냥 1-2개 들여서 쓰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니까 우리는 지금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쓰려면 뭐를 줘야 돼요? 원고지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원고지 아니죠. 유초등은 원고지였었어요. 근데 지금 원고지 아니에요. 유초등도. 그 이유는 뭐예요? 한글 맞춤법을 강조하지 않겠다 그 말이고 예전에는 원고지를 줘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도 채점했어요. 거기는. 근데 저희들은 원고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1200자 그러면 1100에서 1300자 안에 써야 돼요. 이걸 넘어가거나 없어지면 감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1200자 내외.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글자를 굉장히 빨리 써. 그럼 막 조그만한 글씨로 막 반 나눠갖고 막 4장처럼 써도 돼. 가능하면. 알겠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문단을 꼭 나누어서 논제별로. 그래서 선생님 하다 보면 2번째 김교사의 뭐와 뭐 이렇게 나오기도 있죠. 가끔. 본론 문제에 김교사의 기억에 대해서 설명하라가 아니고 기억과 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는 김교사가 기억 다음으로 니은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여기 나눠도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논제별로 구분하셔라. 오케이. 그래서 문단 구분은 꼭 요거 좀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써온 거대로 하면 자 서론 이따 보겠습니다만 자 서론 어떻게 된다? 서론에 뭐뭐 써야 되죠? 주의환기 전략이라는 걸 써야 돼요. 1번 노란색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주의환기 전략은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2번째 논제. 논제는 뭐죠? 요즘 들어서 뭐를 주고 있어요? 제시어를 주고 있죠? 제시어. 주의환기 전략 4줄. 논제 1줄. 그럼 총 몇 줄? 5줄. 서론 5줄. 그 뜻이에요. 오늘은 좀 이런 걸 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거니까 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5줄 금 거져 있죠. 요 첫 번째 거 여기가 뭐? 서론. 잘 보세요. 서론이 그럼 몇 개 남아요? 5단이에요. 서론 2개 하나 2개 2번째. 뒤로 넘어갔어요. 3번째 4번째 밑에 하나 또 남죠. 여기 결론. 이상적인 배합.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본론의 2번째 서론. 본론은 일반적으로 논제별 10줄
이상적이다 그 말이야. 선생님 10줄 안 써야지는 어떻게 해요? 냅둬.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10줄 넘어가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10줄 안 넘어가는 게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만 열심히 쓰다 보면 그 다음 걸 못 쓰니까. 그래서 안 넘어간 거는 그냥 두는데 10줄 넘어갈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쓰려고 노력을 하셔요. 근데 60분 안에 언제 그런 거 다 해? 되는 대로 열심히 써. 그럼 어떻게 해라? 자, 10줄. 그럼 나머지 3줄 어떻게 해라? 쓰다 보니까 7줄 썼어. 나머지 3줄 어떻게 해라? 땡기고 그 다음으로 가라. 나머지 3줄은 글자 그대로 뭐요? 나머지니까 남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세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10줄이 넘었어요. 어떻게? 위에다 쓰고 가로 열고 밑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 것들 다 가능해. 뒤라고만 안 쓰면 돼. 알겠지? 알겠죠?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결론. 결론도 2가지. 1번에 요약. 2번째 교사 역할. 이걸 재현이라고 불러요. 요약 몇 줄? 1줄. 어떻게 1줄? 제발 덕분에 요약 1줄만 해. 무슨 말이냐? 위에다 본론에 쓴 걸 여기다 다 갖다 쓰면 진짜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1줄 쓰느냐? 이상으로 김인식에 대해서 살펴봤다. 끝! 더 이상 쓰지 마. 이거 정해져 있어. 아예 내가 이제 말을 해줄 거야. 여태까지는 그런 거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으로 김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이상으로 땡땡땡에 대해 살펴봤다. 끝! 더 이상 쓰지 마. 알겠어요? 이상으로 김인식의 외모, 김인식의 말투, 김인식의 뭐 다 쓰지 마. 그런 거 그냥. 그럼 뭐 쓰라는 거요? 안 써도 돼. 이상으로 주제어에 대해 살펴봤다. 알겠어? 이상으로 주제어에 대해 살펴봤다. 더 이상 쓰지 마. 그거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이상으로 주제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거나 좀 외우라고 그러지 막 서론을 막 5개 주고 외우라고 그러고서는 가르치는 선생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알겠어?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이 무엇인지. 자, 요 교사 역할 쓰는 건 뭘 갖고? 논제 썼던 것들을 내 머릿속에 쓰다 보면 내 머릿속에 대충 이런 거 썼잖아. 그럼 대충 쓴 그것 그냥. 그래서 교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끝. 여기 요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4줄. 누구 뽑는 거니까? 교사 뽑는 거니까. 그래서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가 주제어와 관련. 자, 제가 여기다가 주제어에 대해서라는 말, 여기 주의환기 전략, 여기서 논제도 여기 제시어를 꼭 써야 된다고요. 주제어 똑같은 말. 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점에 감점되고 오케이고. 이건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감점이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제시어, 주제어를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따가도 얘기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 제시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개요도 쓸 때 잘 보세요. 개요도에 꼭 쓰세요. 서론 이런 단어인지 안 써도 돼. 그냥 동그라미 1, 2 결론 1, 2 그래놓고 이 논제다가 주제를 꼭 써요. 이렇게 개요도에다 이렇게. 그럼 그게 눈에 들어오잖아. 잊어버리더라도. 알겠지? 마지막에 여기 결론에도 요약에다가 그 주제를 꼭 써. 이렇게 그 주제를 쓰는 거 여기는 이렇게. 그럼 안 잊어버려요. 그거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그럼 1점 날라가면 얼마나 손해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요 주제어를 꼭 써서 얘기하는 게 수미상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종의
꼭 좀 쓰시도록.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는 키워드를 쓰는 거 아닙니다. 키워드는 어디다 쓰는 거? 본론에 쓰는 거. 키워드는 본론에. 본론에. 서결은 쓰는 거 아닙니다. 자, 6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리려고 원고 겁나게 많이 준비하고 또 어제 확인하고 열심히 준비해놓고 또 설명하다가 또 빠트리면 안 되니까 소설은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소설은 소결론이라고 쓴 게 있지요. 원래는 소설론과 소결론까지 있어야 돼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 자, 절 보세요. 서론, 논제일 있죠. 논제일을 쓸 때 김인식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처음으로 김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절은 쓰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으로 김인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김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첫째 김인식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김인식에 살펴보면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쓰는 게 소서론이에요. 그리고 첫째 어쩌고 저쩌고, 요 본론 하나의 맨 밑에 소결론, 원래 결론 맨 끝에 있고 소결론 이상으로 김인식의 어쩌고 저쩌고 대해서 살펴봤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소서론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아예 써놔야 돼. 이 절대. 이거 빨간색으로. 이게 쓰면은 빨강. 절대 쓰지 마세요. 소서론 쓰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세요. 자, 처음으로 김인식에 대해, 물론 이제 특징 쓰라고 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김인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 이거 3번도 4번도 지우고, 인강생들은 분명히 이거 하나도 안 듣고 모의고사부터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 모의고사 첫 번째 할 때 이거 꼭 들으라고 할 거예요. 엄청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 스킬이니까. 처음으로 김인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지금 콤마가 지금 하나, 둘, 셋. 괜찮아? 끊어야 되잖아. 첫째, 김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어쩌고 저쩌고. 엄두가 없으면 처음으로 김인식의 특징에 살펴보면 첫째 이렇게 쭉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마.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썼어? 단도직입. 잘 보세요. 처음으로 김인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처음으로 김인식의 특징은 첫째. 이거 왜 쓰고 앉았어? 안 살펴봐도 여기는. 쓰면 좋은데 쓰지 마. 무슨 말이야? 쓰면 좋은데 쓰지 말라는 말은 시간과 싸움. 그러니까 아예 버릇을 들여. 더더군다나 김인식의 특징에 대해서 쓰라니까 김인식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다 막 잔뜩 막 세 줄씩 막 써. 그러고 첫째, 잘 봐. 김인식 특징 첫째 그러고 쓴 거와 김인식 어쩌고 저쩌고 세 줄 쓰고 첫째, 그럼 세 줄 쓴 건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요. 첫째, 첫 번째, 두 번째, 끝. 그거 왜 세 줄씩 쓰는데? 원래는 써야 되는데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뭐니까? 시험이니까. 뭐 하려고? 점수를 따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리고 시간이 2시간이면 써야 되는데 60분. 다른 사람들은
김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간 없어요. 부족해요. 이게 장담해요. 시험장 가보세요. 그거 보면은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은 안 해서 물어보면 전부 다 김민식 교육 들었다고 할게요. 시간 엄청 다른 사람들 막 쓰고 막 놀아. 왜? 한 장 채우기도 바쁜 걸.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 김인식의 특징은 첫째. 두 번째 해커스요. 그럼 해커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아니 해커스의 특징은 첫째. 끝. 그러고 써 내려가. 여기다 쓰고 싶은 거를 잘 봐봐. 여기에 쓰고 싶은 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녹여서 갖다 쓰시도록. 김인식 그러고 세 줄 쓴 거를 쓰지 말고 그거를 첫째, 둘째다 갖다 집어넣었어. 채점자가 그것만 보고 채점하니까. 그럼 저는 이제 가끔 그러신 분 여러분들 있어. 그럼 단도직입이 무슨 표시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썼어요. 저한테 이제 첨삭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손만 아팠네요. 끝.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의미 없었다 그 뜻이야. 손만 아팠어 그냥. 응? 알겠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보알로 써.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알로 손만 아프겠어. 그거와 관계없는 거 쓰지 마세요. 왜 해커스 쓰라고 그랬는데 해커스 밑에 짜장면 집단 말을 왜 쓰냐고. 해커스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해커스는 점심 어디서 먹나? 그럼 짜장면집을 써야 되는데 해커스만 쓰라고 그랬는데 짜장면이 왜 필요하냐고. 쓰지 마세요. 손만 아파요. 다른 데다 오히려 더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소결론은 요거는 옵션. 가능 혹시 하다면, 여기 가능하다면 요것도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어떻게? 제시어. 그럼 훌륭한 교사상. 그럼 첫 번째가 김인식이었어. 그럼 훌륭한 교사상으로 김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게 써.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근데 안 되면 안 써도 돼. 요건 옵션. 서론 쓰지 말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쓰고 소결론 이해됐죠? 이거는 가능하면 주제어 훌륭한 교사상 제재 김인식. 그럼 어떻게 써라고? 이상으로 훌륭한 교사상에 대해 김인식을 알아보았다.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교사 역할을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이상으로 훌륭한 교사상에 대해 김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냥.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 교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알겠죠? 좋은데 그거? 본받아? 우리 교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알아보았다. 우리 교사들이 어쩌고. 우리 빼도 되고 그냥 교사들이 어쩌고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요거는 뭐라고요? 옵션.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영역별 할 때는 좀 우리 시간적 여유가 좀 쉴 때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나하고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안 맞아. 그럼 쓰지 마세요. 나하고 시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쓰시고. 그건 여러분들의 이건 취사 선택. 근데 서로는 저렇게 꼭 써야 돼. 단도직입적으로 뭐에 대해서 쓰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건 꼭 써야 돼요. 알겠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부탁이 아니고 꼭 해. 그럼 우리 5, 6월 달에 서결론 연습했고요. 서론 쓰기, 결론 쓰기 연습을 해서 7, 8월 달에 우리 소서론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문제 풀면서. 그럼 그때 서론, 결론 쓰기 5, 6월 달에 7, 8월에 소서론 쓴 것은 소서론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쓰는 결론, 서론 연습한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쓴 것처럼 논제 하나당
결론을 쓰시면 시간 무지하게 오바되고 쓸모없습니다. 7, 8 수업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7, 8을 수업 들을 때 맨 밑에 결론이라 안 하고 제가 소서론이라고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소서론인데 거기도 그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 이젠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지? 간단하게. 아니면 상황 그러면 안 써도 되고 여태까지 연습한 거 뭐다? 결론 쓰는 연습한 거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쓸 거. 다 중요하지만 개요도. 개요도 작성. 여태 어떤 일에서는 여태 것까지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잖아. 5분 이내. 제가 맨 처음에 논술을 가르치는데 모 선생님께서 지금은 수업 안 하시는지 작년까지 였다가 케어도를 쓰는데 30분을 쓰더라고 애들이. 내가 그래 미쳤다고 그랬어. 야 니네 미쳤니? 그랬어.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무슨 말이니? 케어도를 30분 쓰고 그거를 답안지에다가 예쁘게 옮겨 적으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 미친 짓이야. 아니야. 개요도는 뭐야 글자 그대로? 개요. 개요가 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목 쓰는 거요. 5분 넘기지 마세요. 절대 넘기지 마세요. 5분. 두 번째. 짜임새가 어떤 거냐? 개요도를 어떻게 짜임새를 갖고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개요도 짜임새의 근거는 뭐냐면 배점 기준이에요. 개요도 자체가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썼는데 여긴 또 노란색으로 썼어요. 그럼 싼 노란색이야. 그럼 배점 기준 갖고 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있고 밑에 배점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다? 첫 번째 배점 기준을 하지 말라는 게 내가 써놨어. 1번에 재심은 읽지 마. 읽어야지. 높 1x. 재심은 언제 읽고 앉아서 시간도 없는데. 재심을 읽지 말고 배점 기준만 갖고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 3가지 써 있으면 재심은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미쳤다고 읽어. 돌았냐? huh? 근데 기억이 요구하는 것은 기억의 특징은 그러면 이거 읽어야 돼 말해야 돼? 언제 읽어? 지금 읽지 않아. 나중에 읽어. 나중에. 처음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배점 기준 가지고 써라. 개요도를. 알겠죠? 읽지 않습니다. 배점 기준만 간다? 그럼 어떻게 해? 읽지 않고 짜임새 개요도를 쓴 다음에 개요도를 작성한 다음에 차후에 읽으면서 수정하고 보완하세요. 개요도를. 그러면 자 대답. 저기 개요도 작성 5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배점 기준만 갖고 개요도 쓰는 건 몇 분? 2, 3분. 배점 기준만 갖고 쓰는 건 2, 3분. 알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쓸 수 있잖아. 자, 워커 특징.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워커 특징 1, 2, 3. 생각나는 거 쓰고 넘어가. 두 번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 암기되어 있으면 배점 기준만 보고 쓰는데 1, 2분이면 다 돼. 그래서 재심을 절대 읽지 않고 쓴다.
자, 그런데 자, 채점 기준에 맞게 쓸 것 그랬는데 오늘 글자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바쁘지 내가? 채점 기준에 맞게 쓰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워커 특징 3가지. 이게 채점 기준이었어. 워커 특징 3가지. 잘 보세요. 지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배점 기준에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3가지 썼어. 그러면 쳐다보고 개요도에 몇 개 쓰는 거지. 본론 1 써놓고 워커 특징 3가지. 잘 봐. 3가지 이렇게 써. 더 이상 쓰지 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썼는데 자연스러운 모형이 있었어. 자연스러운 모형. 두 번째, 토대 개념. 그럼 토대 개념이라고 쓴 것은 토대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서 토대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 어쩌고 이걸 쓰려고 그런 거야. 근데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외웠었는데.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내비둬. 그러고 내비두고 다음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비두세요. 왜 내비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거를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 걸 쓰다 보면 갑자기 툭 올라와 이렇게. 지금은 불안해서 이게 인출이 잘 안 돼. 불안한 거야 이게 쓰다 보면 이게. 그 뒤에 걸 하다 보면 얘는 지금 못 썼으니까 내 마음에 머릿속에는 한 군데 이렇게 자리는 잡고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밑에 걸 하다 보면 얘가 불안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는 싹 거치면서 툭 올라와. 그럼 구에다 빨리 밑에 거 쓰다가 밑에 거 써. 알겠어요? 꼭 그러세요. 꼭. 알겠죠? 그럼 자 여기다 뭐라고? 무조건 다음 거 쓰다가 생각나면 첫 번째. 생각나면 표시하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도 안 날 때가 있다. 이러면 이제 좀 미쳐지기 시작해. 불안해.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여기 차유의 재심을 읽으면서 수정 보완하라고 그랬지. 분명히 8, 90%는 재시문에 답이 있어. 내가 얘기해줘서 안 했어. 재시문에 그 답이 있다고 늘 얘기했지. 내가 어떻게 해서 논술을 할 때 재시문을 갖고 막 내 것처럼 갖다 막 쓰라고 그랬지. 100% 갖다 써. 100%. 아니 200%. 철수라는 고유명사가 안 나오면 그냥 갖다 쓰고, 철수라는 고유명사를 써야 되면 재시문에 철수처럼 걸어 갖다 써. 그럼 선생님 왜 첫 번째 재시문에 철수 썼는데 다음에도 써도 돼요? 네, 돼요. 왜? 주의사항에 재시문 갖다 쓰면 빵점 말 없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 그리고 말 없는 건 다 해.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선생님 이거 없는데 해도 돼요? 말 없으면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재시문에서 뭔가가 찾아낼 수 있어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재시문의 힌트. 그럼 여기서 의라고 썼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재시문에 표시되어 있는 힌트. 알겠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재시문을 읽으면서 요거 그러고 갖다 쓰면 돼. 그러고 쓰다가 위에 걸 쓰다 보면 밑에 게 다시 생각날 수도 있어요. 본론을 막 쓰다 보면 팍! 그럼 그때 수정 가고 얼른 써. 그러고. 이해됐지? 그럼 그때도 이거 못 썼어. 그럼 남겨놔. 세 번째. 그럼 다음 걸 쓰시는 거야. 그러다 요 밑에 걸 쓰다 보면 이게 불현듯 팍 생각나. 그럼 어떻게? 여기 올라가면 얘 잊어버린다. 그럼 요거 어떻게? 요거 생각났던 걸 개요도에만 써놓고 요걸 계속 써.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그걸 갖고 써. 알겠죠? 우리들의 시스템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개 아는데 이거 사람 미친다 이거. 두 개 쓸 것. 참나. 난 세 개 외웠는데 두 개 쓰라네. 이런 이씨. 욕 한마디 해야 되지. 이씨. 내가 여태까지 외우고 어떡하라고 이씨. 아까워 죽겠는데 이씨. 그럼 어떻게 해라? 세 개 아는데 두 개요? 1, 2, 잘 봐. 3까지 썼어, 세 개. 썼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세 개 썼지, 이렇게. 내가 세 개 알아. 세 개 썼어. 근데 몇 개 쓰래? 두 개. 잘 봐. 얘를 가만히 꼬나봐. 너 없어져, 이 새끼야. 과감하게 버려. 세 개 중에서 명확하게 내가 느낌이 쎄한 거 있어. 딱 있는 순간. 알긴 아는데 이거 평상시에도 잘 못 썼던 거 확 버려. 알겠어? 다 데리고 살지 마. 이유는 몇 개만 원했어? 두 개. 그럼 선생님 세 개 쓰면 플러스 알파 있나요? 손만 아파. 그럼 손만 아픈 게 아니야. 다른 거 못 썼으니까 감점이요. 기회시간이요. 기회시간. 기회비용 아니면 기회시간. 다른 거 더 써야 되는데 그걸 왜 쓰고 앉았어? 알겠지?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가끔. 세 개 하는데 두 개 꼭 기억해요. 두 개 아는데 미치겠어. 세 개.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는 못 쓰네. 하나 못 쓰잖아. 난 두 개 아는데 세 개를 쓰라네. 아이, 이거 이때 또 욕 나오잖아 이거. 아 진짜 짜증이야. 그럼 여기도 무조건 잘 여기 봐. 이건 꼭 세 개 아는데 두 개 쓰라면 이렇게 써놓고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정확히 하라고 그러냐면 이걸 안 하면 미련가 자꾸 여기에. 그럼 위에 게 잘 안 써진다. 이렇게 거놓으면 나 미련 안 가질 거야.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미련 없이 얘를 써. 알겠죠? 선생님 잘 보세요. 세 번째 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다 녹여서 쓰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근데 녹이려고 하지도 말어. 그 녹이는 시간 걸려 또. 그냥 버려. 응? 그런데 두 개 하는데 세 개 쓰래. 내가 아는 게 철수 행동이야. 그리고 하나 아는 건 현상학이야. 지금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현상학 얘기할 때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 그치? 응. 행위자 입장에서. 그쵸? 철수 행동이야. 근데 세 개를 쓰라네. 우리가 공부한 건 두 개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철수 행동이라고 공부에 관한 현상학이라고 공부를 했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세 개 쓰라네. 그럼 세 개 써야 돼? 두 개 써야 돼? 세 개는 써야 되잖아. 이렇게 쓰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다가 또 철수 행동을 또 써. 선생님 미치셨습니까? 철수 행동을 두 번이나 써요? 잘 봐. 잘 봐. 그리고 이러고 써. 영의가 아니고 철수. 이게 중요해. 그러고 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이 아니라 행동. 그러고 써. 왜? 그것들이 다 특징이고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원래가 세 개 있었는데 몰라갖고 두 개를 쪼개 쓰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아는 거 두 개였는데 세 개를 쓰라고 하면 저렇게 쪼개서 쓰세요. 그럼 어떻게 쪼개 쓰느냐? 제일 좋은 말로는 적당히인데 적당히가 뭐예요? 방점을 달리 쓰는 거예요. 뻥. 7, 8화 때 문제풀이 할 때 타일러의 목표 진술의 특징 내용 곱하기 행동으로. 그럼 어떻게 돼? 내용이 없으면 행동만 갖고 안 된다. 두 번째는 행동이 없으면 내용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모르겠어. 그럼 그걸 나눠. 내용, 행동 이렇게. 내용 곱하기 행동에 딱 써놓고 여기 내용만 쭉 써. 그 밑에 행동만 쭉 써. 안 쓰는 것보단 나으니까. 알겠죠? 그거는. 안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 블랭크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걸 씀으로 해서
채점자 3명 중에 어떤 누구라도 한 명이 맞다고 하면 난 0.3점 올라가잖아.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아니면.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서. 알겠죠? 그래서 3개일 때는 4개일 때는 정확히 이렇게 하나 완벽하게 그냥 될 때 싹 써놓고 찌워. 이럴 때는 방점 이렇게 써 똑같이 쓰고 가만히 생각하고 현상학은 이 찍기가 그렇잖아. 그럼 철수 행동 그럼 둘로 나눠서 쓰자. 그럼 방점을 이렇게 아예 개요도에 찍어 놓으면 우리가 쓸 때 금방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방점을 탁 찍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철수 그럼 처음부터 철수 이렇게 하고 가. 희한해. 그렇게 쓰시도록. 알겠죠? 그래서 철수 행동이라면 철수에다가 행동에다가 다른 것하고 비교하면 낫게 되겠지? 정신이 아닌 행동. 영희가 아닌 철수 이렇게 비교해서 쓰면 제일 좋아요. 알겠죠? 꼭 그렇게 쓰시도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까지 6번째 주제어 꼭 쓰시도록. 주제어 서론에 개요도에 알겠어요. 8번까지 했고 9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이따 쉬실 때 좀 쉬시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9번째 논술의 순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논술의 순서. 자, 서론 이렇게만 저는 이제 쓸 거예요. 2번째 본론, 3번째 결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개요도에서는 어떻게 하냐. 본론에서 1, 3개 뭐라고 쓰고 2, 2개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됐죠? 그럼 여기 뭐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어떤 거예요? 여기는 필요성, 주제어, 요약, 교사의 다짐. 이해됐죠? 이건 이제 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써 있어. 근데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first. 본론을 먼저 쭉 써내라. 본론을. 그럼 어떻게 하고? 서론 몇 줄? 아까 5줄. 땡기고 2번째 칸부터 본론 써요. 그리고 second. 뭐 쓰는 거예요? 결론을 써요.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5, 6월 때 공부하고 특파 다 했어요. 여기 교사의 다짐 있죠. 교사의 다짐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꾸로. 그럼 교사의 다짐이 학생 중심 수업해야 된다. 썼어. 그러면 위는 뭐예요? 왜 학생 중심 수업인지 왜? 거꾸로.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얘가 3번째가 됩니다. 됐나요? 본론부터 써내려갑니다. 본론은 그냥 암기한 거 써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걸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주제로 쓰고 있는지가 앙금처럼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서 위에 거 대충 버무려서 그냥 쓰면 뭐 예를 들면 뭐 학생 중심의 수업도 필요하고 동기발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맨 마지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때 썼네. 근데 왜 이게 필요해? 위로 올라가. 왜 학생 중심해야 돼? 지금 그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서로는 전부 다 지금 그지 같으니까요. 그럼 거꾸로 지금은, 그럼 요즘은, 아니면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지?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80% 이상이 뭐라고? 입시 위주. 거의 다 그거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끝. 서론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서론부터 쓰면은 서론 쓰는데 10분 이상 걸려요. 미칩니다 이거. 근데 거꾸로 쓰면 서론이 편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쓰시도록.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본론 설명하고요. 결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 거꾸로 서론을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설지 드리고도. 결론 이렇게 썼으니까 서론? 아,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설지를 만들 때도 결론부터 쓰고 서론을 나갔었어요. 일부러. 알겠죠?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논술 순서. 자, 그 다음에 10번에 어이쿠. 이상적인 시간 배분. 이건 뭐 60분이니까 이상적인 시간을 배분해 본다면 첫 번째, 자, 개요도 몇 분이라고 그랬어 아까? 이상적인 5분. 두 번째, 본론. 아이고. 자, 여기다 1이라고 쓰지 말고 아예 이렇게 쓰자. 아, 그냥 똑같이 쓸 거예요. 퍼스트. 순서하고 똑같이 개요도 5분. 세컨. 본론부터 쓰라고 그랬죠? 본론 4개 곱하기 10분은 40분. 오케이? third. 본론 썼으니까 뭐 쓰라고? 뭐 쓰라고 그랬어? 결론 쓰라고 그랬잖아. third. 결론 5분. first. 그 다음에 뭐 쓰고? 서론 5분. 자, 몇 분 남아? 정확하게 5분 남죠? 그래서 이상적이에요. 다섯 번째 뭐하고? 퇴고. 퇴고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 저 퇴고 시간 없어서 퇴고 못했어요. 선생님 저 시간 없어서 퇴고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 3점 다 까이는 사람들이에요. 5분. 그 얘기 뭐예요? 다 썼는데 시간이 부족해갖고 본론 쓰고 싶은데 퇴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본론 쓰다 보면 어떻게? 본론 쓰지 말고 퇴고하세요. 퇴고를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2, 3점이고 본론은 1, 2점이에요. 그럼 1점이라도 0.5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잖아. 주제가 있느냐 없느냐, 앞뒤가 제대로 있느냐. 퇴고를 하면서 시간을 언뜻 보고 쓸 시간 있으면 거기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면 김민식 같은 사람 있다. 알면 좋은 거 물론 많은 거고. 알겠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 빨리. 꼭 순서 시간 꼭. 그러니까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개요도를 빨리빨리 써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초안 작성용지 이렇게 크잖아요. 선생님 이건 뒤 써도 돼요? 돼 안 돼? 돼요. 버려. 이거는 나 버렸어. 그럼 선생님 어디에다 써요? 시험지 배점에다 그냥 써. 밑에. 뭘 여기가 다 쓰고 앉았어. 이건 집에 가서 전공 수학 문제 풀고 문제 있잖아. 여기 배점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 공란 있잖아. 여기다가 3개 띡띡띡 끝. 이것도 필요 없어. 뭘 이게 필요해. 그러면 개요 쓴 도분 절대 안 걸려. 그 방법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면 개요도 다 쓰시고, 이거 개요 이거 초안 작성장에다 쓰시고, 아니면은 되면 여기다 쓰시는 것도 강추. 그냥 간단히 쓰면 초안 작성서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론 쓸 때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4개. 요 4개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자, 4개 안에 3개씩이면 어떻게 쓰라고?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도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도 첫째, 둘째, 셋째. 왜 선생님?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요 컷 하나 4점, 요 컷 하나 4점. 그리고 서론과 결론만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아울러서 썼는지. 여기를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할 그 고민하대. 선생님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쓰지 마세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컷당 4점이지 배점에. 컷당 4점, 3점, 4점 끝. 그걸로. 알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알겠어? 근데 자,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었죠? 맨 처음에 1번째,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우선 다음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더라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 이렇게 쓰면 최고 편해요. 4개 쓰는 거니까 첫째 김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그럼 또 첫째 자 계속 나오잖아. 둘째 김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어쩌고 둘째 어쩌고 그 다음에 또 셋째 김인식 그러니까 계속 앞에 또 첫째도 가운 안에도 막 첫째 둘째 막 풍년이요. 알겠지? 그거보다는 우선 다음으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면 편해요. 근데 선생님 5개 쓰면 어떻게 해요? 요 우선 안에 2개 있어요. 그럼 우선 김인식에 살펴보면 그 다음 우선 저인식에 살펴보면 이렇게 써요? 그럴 때는 요거 아무데나 갖다 쓰세요. 또는 혹시 제재가 5개면 또 살펴보면 알겠지? 아니면 다음 여기 썼으니까 그렇게 또라는 단어를 쓰면 또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무 곳이나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또한. 그럼 어떻게? 잘 보세요. 5개면 여기 아무데나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또한 그럼 이상하니까 요거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2개면 덧붙여서 쓰고 또한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2개 있으면 마지막으로 어쩌고 저쩌고 또한 어쩌고 여기다 써도 돼. 그러니까 요 또한은 아무 데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그럼 저렇게 쓰면 편해요. 알겠죠? 우선 다음으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그러고 쓰면 굉장히 편해. 저거 쓰는 것도 스트레스야. 멸치만 쓸 때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은 어떻다? 관심 갖지 마라. 절대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쓰지 않겠어요? 자, 제시문은 어떻게 하라고? 쓰면은 먼저 다 썼으니까 10번 여기만 찍을게요. 전체 스토리텔링 하지 말고 2번째 제가 말했어. 제시문 200% 활용. 알겠지? 내 것처럼 뻔뻔하게. 왜? 채점자들이 제시문을 갖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뻔뻔하게. 근데 철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누가 철수인지 모르지 않을까? 제시문의 철수처럼 제시문 그런 게 있나 보다. 물론 이걸 읽고 채점하긴 하지만 제시문 갖다 썼네? 이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갖다 써. 선생님 글자 안 틀려도 돼요? 네. 그대로 갖다 100%가 200% 알겠죠? 내가처럼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수험생 유의사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오늘은 여기 없네. 맨 앞에 수험생 유의사항 없이 그냥 문제하고 이것만 있네. 다음번에 제가 수험생 유의사항까지 좀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별거 아닌데 별거인 것들 볼펜은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걸로 손에 맞는 걸로 써요. 지금부터 그걸 썼으면 시험장까지 그거 갖고 쓰세요. 번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볼펜은 0.7mm예요. 0.3mm 너무 가늘어요. 그리고 1mm는요 막 글자가 너무 막 커지고 막 그래서 0.5나 0.7mm 정도 쓰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에 편한 걸로 알겠죠? 그래서 저도 다른 거 할 때는 0.38mm 뭐 이런 거 0.3mm 4P 이런 것도 쓰는데 그런 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뭐 여기다 뭐 써놓고 막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 볼펜 저 가면 많잖아. 편의점 가면 뭐 5짜리 1,000원씩 팔더만 0.7mm 볼펜. 아무튼 편하게 그런 걸로. 선생님 똥 많이 나와요. 그럼 똥을 진짜 잘 닦아가면 볼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정은 꼭 2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정할 때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삽입은 어떻게 해라? 삽입은 이렇게 썼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싶어.
알겠지? 그럼 이렇게 삽입부 그대로 쓰는 거지. 문장부 쓰면 돼요. 이렇게 나눌 이렇게 해서 앞뒤 바뀌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문단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거 기본적인 거고. 어떤 선생님 뭐 그런 것도 강의하시던데 뭐 그건 뭐 이렇게 썼으면 여기다가 잘 보세요. 삽입을 이렇게 하잖아. 이만큼 했어, 이만큼. 그럼 요 위에 글도 있잖아. 그럼 요 바로 요 글과 글 사이에다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굉장히 혼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 너무 친절해. 채점자가 너무 좋아해. 알겠지? 그냥 친절을 베풀자. 왜? 요 친절 베풀어서 나한테 손해날 일은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꺾기 표시만 하지 말고 얼마만큼이 거기 들어갈 건지 이렇게 해주면 읽을 때 여기 왔다가 거기서 딱 이렇게 읽어.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읽다가 눈이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가. 이렇게 해놨으면. 근데 요거 이렇게 하고 쭉 쓰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읽는 사람이 짜증나. 자, 짜증나면 열심히 그래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채점해줘야 되지.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짜증내게 만들 이유는 없다. 아시겠죠? 꼭 좀 저렇게 하시도록.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책 보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분량 아까 10줄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분량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제가 뭐 이상적인 분량, 알겠지? 그게 안 되면 5줄 그냥 쓰세요. 상관없어. 그러고 어떻게 5줄 남겨놓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이상 쫓아가면 100년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 닦아야 되니까 너무. 그 다음에 제가 특징을 써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특징은 마스터키예요. 그거 갖고 다 어디고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수어를 썼든지 워커 그럼 3가지 갖고 다 그 수어하고 맞춰서 쓰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워커가 왜 필요해? 그럼 그 3개 갖고 왜? 동규발 워커 그럼 그 똑같은 걸 갖고 써.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동규발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 다음에 제가 그 여태까지 중에 7, 8월 달에 그 모의고사에도 제가 이렇게 좀 시험 문제 낼 거예요. 7, 8월 때 제가 문제 풀면서 목적과 방법 차원에서 쓰시 이렇게 돼. 근데 그 목적과 방법이란 말은 시험 볼 때는 관심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게 목적, 내용, 방법 그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암기하면 편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낸 거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목적, 방법이라는 단어를 답안지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상관없어. 암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암기하면 편하니까 제가 그렇게 시험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것 쓰면 감점 됩니까? 대답. 자, 다른 것 써서 감점? 팔만 아파. 감점 없어. 쓰라고 한 걸 썼느냐 안 썼느냐에 다른 거 썼느냐 관심 없어요. 선생님 전공은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며. 그건 전공. 난 모르겠어. 교육학은 상관 없습니다. 그럼 뭐할로 써? 팔만 아픈데. 오히려 퇴고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 알겠죠? 두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부작용도 특징이 됩니까? 긁어부스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은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삐아제의 특징 쓰라고 그랬는데 삐아제는 인지적인 거니까 정의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다. 특징이다? 아니야. 그거는 자동적인 거니까.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해 이런 것이 폭 나오네. 그럼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을 특징에 쓰려고 하지 말고 장점이 뭔지는 특징에 쓰려고 하시면 돼요. 장점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장점은 결국은 자 대답. 그 장점은 어디에 나와?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개념. 워커의 자연스러운 모형. 장점이 뭐예요? 자연스러움. 그 개념이 무조건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타일러 합리적 모형. 장점이 뭐야? 합리적. 왜 합리적인지 이제 목표부터 써야 되지. 그치? 무조건 단어 개념이 장점이고 특징이에요.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리는 이 해설지는요. 교과서 수준이니까 너무 저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제대로 썼느냐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 채점하시면 되고
저한테 교수님 저희들도 채점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채점을 제대로 하려면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채점을 그냥 여러 명의 조교들이 그냥 핵심어가 있는 것만 채점한대. 근데 그 뭐하러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셀프 첨삭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건 전 안 해. 근데 이제 이게 쪽지 시험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세대가 변하면서 누군가가 자꾸 막 옥죄는 걸 좋아하는데 옥죄는 걸 싫어하면서 막 이율배반적이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채점 기준은 뭡니까? 채점 기준 제가 나눠드린 맨 밑에 배점 그거 갖고 채점 기준이고 첫 번째 해설지에는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 해설의 관계 이따 그걸 보면서 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채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평가에서 채점 기준을 줄 텐데 그거 갖고 합니까? 예, 그거 갖고 하는데 차후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막말로 어떤 시도는 맞다고 채점하고 어떤 시도는 틀리다고 채점해요. 사후에 협의를 해서 채점해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후에 협의를 해서 야 우리는 이거 맞다고 하자. 그럼 각 시도는 그거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시도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부한 것들만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데 그래서 사후에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벌써 11시 됐어. 미쳤나 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잠깐 쉬시면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 지금 저 시계로 10시 50분이니까 좀 시간 11시 20분, 11시 10분부터 우리 모의고사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계 11시 10분부터 지금 잘 보시고 그러면 20분 조금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11시 10분부터 60분 동안 문제를 좀 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1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